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황재웅입니다. 운동하다가 생긴 통증 때문에 병원은 가기 싫은데 주사는 더 싫다는 분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면 주사는 왜 맞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다가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조금 이거 좀 쎄한데 하고 느끼시는 순간 있으시죠? 그 다음 생각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병원을 가볼까? 병원 가라고 하면은 뭔가 또 주사 맞으라고 하고 쉬라고 하고 쉬라고 하는 거 뻔하잖아. 그래서 주사 맞으면 또 그때뿐이겠지. 그래서 그냥 참고 견디게 됩니다. 30대가 넘어가면요. 저도 이제 막 40대가 넘었습니다만은 운동하다가 다친 것이 예전처럼 쉽게 그렇게 낫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안 가는 이유는 너무 단순하죠. 주사가 너무 싫어서요. 또는 어차피 쉬라고 하니까. 근데 그것이 좀 유일한 방법일까요? 특히 이제 주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뭔가 주사를 생각할 때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몸이 뭔가 망가질 것 같고 괜히 막 주사 때문에 더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냥 이거죠. 참자.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운동만 좀 줄이자.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그래서 뭐 약간 젊으실 때는 금방금방 줄어들죠. 그래서 역시 쉬는 것이 답이구나.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통증이 점점 이제 스며들어서 만성화되고 그래서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병원 오면 왜 자꾸 주사 얘기가 나올까요? 의사들이 주사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사 치료를 하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돈을 벌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돈만 생각하면은 뭔가 주사 말고 다른 방법들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주사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의료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설명도 자세하게 필요하고요. 환자분들도 이게 아픈 치료이기 때문에 더 뭔가 꼼꼼하게 생각하시게 되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아픈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운동도 못하게 되고요. 스트레칭도 아프니까 뭔가 대충 하게 되고 스트레칭도 대충 하게 되면 몸이 계속 긴장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가면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만성화되어서 그냥 익숙해질 뿐이에요. 운동 후에 욱신거리거나 특정 각도에서 찌릿하면 안에서 염증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주사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비유를 들었을 때 불이 났다고 하면 불난 집에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불이 계속 나서 다 타고 있는데 가구를 배치한다던가 가구의 위치를 바꾼다던가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으면 일단 불을 끄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염증만 문제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운동 오래 하신 분들, 같은 동작 반복하신 분들은 힘줄이나 인대가 조금씩 상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육과 달리 힘줄이나 인대는 많이 쓴다고 해서 강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손상이 계속 누적해서 쌓이면 인대나 힘줄이 정상 조직이 아니라 딱딱하고 탄력이 없는 상태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계속 이렇게 늘렸다가 줄었다가 반복한 고무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무줄을 계속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고무줄이 더 강해지지 않고 뭔가 이게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잘 늘어나지 않고 쉽게 다시 아파집니다. 또는 낡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염증만 가라앉힌다고 해도 다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사 종류 중에서는 조직을 재생하고 인대 힘줄을 강화하는 주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회복 속도를 도와주고 그 재생력을 빠르게 높이는 방법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 하나 짚고 갈게요. 모든 통증에 바로 주사는 쓰지 않습니다. 움직임만 조금 바꿔도 좋아지는 경우, 또는 운동 조절만으로도 충분하게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득보다 손해가 조금 더 크다고 판단을 돼서 주사를 하지 않죠. 모든 경우에서 다 주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사는 항상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주사를 맞는 것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통증은 참고 운동은 줄이고 치료는 미루다 보면 이렇게 몇 달 지나면 통증이 운동할 때 이런 특정 상황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의사들은 좀 만성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오시는 분들 거의 같은 말씀 하십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참 오래 가죠? 참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괜찮아집니다. 예,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통증이 정말 심할 때 한번 정리하고 가신 분들은 결과가 다릅니다. 주사 때문에 이게 완전히 완쾌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사가 치료를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운동도 하실 수 있고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내가 정말 부족했던 것, 내가 정말 무너졌던 것,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운동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되고 통증에 끌려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통증에서 해방되는 삶을 누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주사 얘기 나오면은 요거 한 번만 좀 여쭤보세요. 이거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복을, 재생을 돕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이 주사가 무엇인지, 이 주사를 왜 하는 건지 이거를 이해하시고 걱정이 없이 주사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럴 때는 주사 안 맞으셔도 돼요 라는 주제로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주사 치료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통증 없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